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고골 원작의 외투 3부작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아카키 아카키예비치는 생활비를 줄이고 저녁도 굶으며 돈을 모아 반년 만에 외투를 장만한다. 동료 관리들은 그의 새 외투를 축하하고 동료 중 부과장이 된 사람은 그와 동료 관리들을 초대한다. 새 외투를 입고 외출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던 그는 광장에서 외투를 도둑맞는다. 이튿날 아침 일찍 그는 경찰서장을 찾아갔다. 아직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셨습니다. 10시쯤 와보세요. 10시쯤 다시 가보았지만 이번에도 대답은 마찬가지였다. 아직 주무시고 계십니다. 하는 수 없이 점심시간에 찾아갔지만 접수실에 있는 서기가 쉽사리 들여보내려 하지 않았다. 대체 무슨 용건으로 오셨습니까? 어젯밤에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사건에 대해 정확히 말씀 좀 해보세요. 마침내 아카키 아카키예비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가 만만찮은 인간이라는 걸 보여줄 생각으로 한바탕 을러댔다. 난 서장과 만날 일이 있는 사람이라고. 니들이 뭔데 감히 날 막어? 내가 누군지 알아? 난 관청에서 공부로 왔다. 당장 들여보내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겠어! 그는 겨우 서장을 만날 수 있게 됐다. 서장은 외투를 강탈당했다는 얘기를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받아들였다. 뭐 때문에 그렇게 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까? 에? 혹시 어디 좋지 못한 곳에 가서 자빠져 있었던 게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제 외투를... 서장이 엉뚱한 질문을 해야 되는 바람에 아카키 아카키예비치는 어리둥절해서 자기의 방문이 외투를 되찾는 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조차 모른 채 그냥 물러나오고 말았다. 이튿날 그는 전보다 더욱 을씨년스럽게 보이는 그 겉사개를 걸치고 해숙해진 얼굴로 출근을 했다. 아카키 아카키예비치를 가엾게 여긴 부과장이 작은아마 힘이 되어주려는 생각에서 친절한 조언을 했다. 경찰서장은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외투를 찾더라도 그 외투가 당신 거란 법적 증거가 없으면 경찰서에 보관하게 돼 있거든요. 고위 관리한테 부탁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요. 고위 관리요? 아카키 아카키예비치는 그 고위 관리를 찾아가기로 했다. 그 고위 관리가 누구인지는 지금껏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그가 고위 관리가 된 건 최근이며 그의 생활의 기본을 이루는 건 엄격성이었다. 그는 부하들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때도 단 3마디밖에 하지 않았다. 자네가 감히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자네 지금 누구와 얘기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지금 자네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는 건가 모르는 건가? 칙인관에 임명된 후 그는 이성을 잃고 흥분하여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아카키 아카키예비치는 가장 좋지 않을 때 그 고위관리를 찾아갔다. 하지만 그 고위관리에겐 때맞춰 찾아와준 셈이었다. 고위관리는 시골에서 몇 해 만에 상경한 친구와 함께 있었다. 바시마 키친이라는 분이 카카를 뵙고 싶다고 합니다. 뭐하는 사람이야? 어느 관청의 관리라고 합니다. 기다리라고 해.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는 오래전에 퇴직해 시골에 살고 있는 친구에게 자기를 찾아오는 관리들이 얼마나 오래 기다리는지 보여주고 싶었다. 마침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진 고위관리는 문득 생각이 난 듯 비서에게 말했다. 참. 무슨 관리라든가 하는 자가 밖에서 기다린다고 했지. 들어오라고 하게. 아카키 아카키예비치의 낡아 빠진 제복이 모습을 나타내자 고위관리는 끊어지는 듯
딱딱한 어조로 용건이 뭔지를 물었다. 일주일 전부터 자기 방에 혼자 틀어박혀 거울을 앞에 놓고 매일같이 연습하며 익힌 바로 그 태도와 말투였다. 실은 제가 새 외투를 극악무도한 도둑에게 강탈당했습니다. 각하께서 제 외투를 찾는데 힘을 좀 써주실 수 없을까요? 뭐라고? 당신은 일의 절차라는 걸 모르? 대체 어딜 찾아온 거요? 각하, 저는 모든 일이 어떤 절차를 밟아 진행되는지 알고 있을 게 아니오. 이런 문제는 우선 문서과에 진정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이오. 그렇게 하면 서류가 계장, 과장을 거쳐 비서관한테 넘겨지고 마지막으로 비서관이 나한테 가져오게 돼 있단 말이오. 그렇지만 각하, 그 비서관이란 뭐랄까 도대체 믿을 것이 못 되는 사람들이라. 어디서 그따위 생각을 머릿속에 집어넣은 거야? 요즘 젊은 사람은 우더름과 상관에게 지극히 불손하단 말이야. 그 고관은 아마도 아카키예비치가 이미 50고개를 넘긴 사람이라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한 모양이었다. 당신은 지금 누굴 상대로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알고 있어? 제 마음...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느냔 말이오.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그는 발까지 굴러가며 아카키예비치가 아닌 그 누구라도 혼비백산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언성을 높여 호통을 쳤다. 아카키예비치는 망연자실에 비실비실 물러섰다. 아카키예비치는 어떻게 계단을 내려왔는지, 어떻게 큰 길로 나왔는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는 눈보라 속을 휘청거리며 걸어갔다. 페테르스부르크의 날씨는 원래 그렇지만 그날도 바람은 사방에서 강하게 휘몰아쳤다. 그는 편도선이 부어올라 집으로 간신히 돌아왔을 때는 말 한마디 할 수 없었다. 그는 침대로 쓰러져 누웠다. 이튿날 그는 고열에 시달렸다. 페테르스부르크의 날씨까지 아낌없이 도와준 덕분에 병세는 빠르게 악화되어 의사가 왔을 때는 손을 쓸 수조차 없었다. 너무 늦었습니다, 할머니. 손을 쓸 방도가 없군요.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하루쯤 더 살 수 있을 겁니다. 이 일을 어쩌노. 소나무관을 하나 주문하시죠. 참나무관은 과분할 테니까요. 이런 말들이 아카키예비치의 귀에 들렸는지 어떤지, 자기의 비참한 일생을 그가 슬퍼했는지 어쨌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는 혼수 상태에 빠져 헛소리만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페트로비치, 침대 밑에 도둑이 숨어있네. 그놈을 잡을 수 있게 올감이 달린 외투를 만들어주게나. 저 누더기 아닌가? 새 외투가 있는데 왜 낡아빠진 누더기가 저기 걸려있는 건가? 죄송합니다, 카카. 나쁜 놈! 아카키예비치는 전혀 의미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왜 돌아왔구나. 외투. 이 사람아. 아이고, 왜 이래. 아이고, 정신 차리게 해. 정신 차려. 아이고. 이리하여 마침내 가련한 아카키예비치는 숨을 거두었다. 그가 없어도 페테르스부르크는 그 모양 그대로였다. 마치 그런 인간은 애당초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처럼. 비록 생애가 끝나기 직전이기는 했지만 외투라는 기쁜 손님이 환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의 가엾은 인생에 잠시나마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아카키 예비치에 관한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누구한테도 인정받지 못한 인생에 대해 보상이라도 하듯 죽은 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며 생존을 계속하도록 운명 지워져 있었음을 누가 상상했으랴. 근데 말이야, 그 소문 들었어? 그 외투 뺏어가는 유령 얘기? 어제도 또 외투를 뺏겼대. 정말이야? 페테스부르크에는 외투 유령에 대한 소문이 쫙 퍼졌다. 칼리킨 다리와 그 근처에서 관리 옷차림의 유령이 나타나는데 그 유령은 도둑맞은 자기의 외투라며 지나는 사람의 외투를 모조리 뺏는다고 했다. 살아있는 것이든 죽은 것이든 그 유령이라는 것을 반드시 체포해서 본보기로 극형에 처하도록 하게. 경찰의 그 명령은 거의 성공할 뻔했었다. 기류시킨 골목에서 전지각사의 외투를 강탈하던 현장에서 어떤 순경이 유령의 멱살을 움켜잡았다. 드디어 잡았다. 여왕님들 이리 오게. 외투 유령을 잡았네. 유령을 꼭 잡고 있어. 우리 이제 승진을 하게 될 거야. 순경 두 사람이 유령을 붙잡고 있는 사이 유령은 자취도 없이 사라졌다. 그때부터 순경들은 유령에 대한 극심한 공포를 느끼게 됐고 산 사람을 붙잡는 것조차 무서워져서 멀리서 고함만 쳤다. 이봐, 썩 꺼져. 당장 소리 꺼지라고. 우리는 앞서 얘기한 그 고위 관리를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 같다. 솔직히 말해서 그 고위 관리야말로 이 거짓없는 실화가 환상적인 경향을 띠게 한 장본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네 기억하고 있나? 네? 무슨... 지난번에 날 찾아왔던 그 관리 말일세. 뭔가 개운치 않아. 자네가 가서 그가 어떤 인간인지 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아보게. 또 그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뭔지도 알아보도록. 고위 관리는 아카키예비치가 열병으로 갑자기 죽었다는 보고를 받자 큰 충격을 받고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했다. 고위 관리는 울적한 마음을 떨쳐버리려고 어느 친구가 베푼 연회에 참석했다. 밤참 때는 샴페인을 2잔이나 마셨다. 샴페인을 마시고 나니 그는 좀 과감한 행동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리하여 집으로 가지 않고 전부터 친밀한 감정을 품고 있던 카롤리나 이바노브나라는 여인한테 들르기로 결심했다. 카롤리나 이바노브나한테로. 고위 관리는 따뜻한 외투에 몸을 감싸고 러시아인으로서는 더할 수 없이 즐거운 순간으로 빠져들었다. 문득 고위 관리는 누군가가 무서운 힘으로 자기의 외투깃을 붙잡았다고 느꼈다. 뒤를 돌아본 그는 다 떨어진 헌 제복을 입은 작달막한 사내를 발견했다. 다음 순간 그것이 바로 아카키예비침을 알아보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제야 내 놈을 만났구나. 이제야 내 놈의 목덜미를 잡았어. 외투 내놔. 외투라뇨? 내가 필요한 건 내 놈의 외투다. 나를 위해 힘을 써주기는커녕 드디어 나를 꾸짖었겠다. 그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서 내 놈의 외투를 내놔라. 부하들 앞에서 언제나 강력한 위엄을 보여왔던 그였지만 지금은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 발작이라도 일으키지 않을까 염려될 지경이었다. 그는 제 손으로 외투를 벗어 던졌다. 어서 가져가시오. 제물로 가자. 저속적으로. 6분가량이나 걸렸을까. 고위 관리는 벌써 자기 집 현관 앞에 와 있었다. 그날 이후 그는 변했다고 할 수 있다. 자네가 감히 그렇게 할 수 있나?
지금 자네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는가? 부하들에게 자주 하던 이 말도 전보다는 덜 사용하게 됐고, 사용한다 하더라도 우선 사정부터 들어보고 나서 하게 됐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날 이후로 관리 옷차림의 유령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게 됐다는 사실이다. 그 고관의 외투가 유령한테 꼭 맞았기 때문인 것 같다. 사실 콜로멘스코의 순경 하나는 어느 집 모퉁이에서 유령이 나타난 것을 자기 눈으로 본 일이 있었다. 그러나 원래가 형편없는 약골인 그 순경은 유령을 불러세울 용기가 없어 그대로 어둠 속으로 뒤따라갔다. 뭐야? 이 주먹은 뭐지? 뭐가 이렇게 커? 산 사람에게선 볼 수 없을 만큼 큰 소리야. 너 뭐냐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순경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얼른 되돌아섰다. 그러나 이 유령은 키도 훨씬 크고 콧수염까지 큼직하게 기르고 있었다. 유령은 오브호프 다리 쪽을 향해 걸어가는 것 같더니 이윽고 밤의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고골 원작의 외투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유머러스하면서도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작품 외투. 주인공 아카키 아카키예비치를 통해 작가가 말하려고 한 것은 무엇인지, 또한 외투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지 서울대 노노문학과 이현우 선생님의 도움 말씀을 듣겠습니다. 러시아 문학 연구자들은 이 작품, 특히 고골의 다른 작품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이지만 웃음과 공포가 공존한다고 봅니다. 가령 전반부에서 아카키예비치가 외투에 그토록 집착하는 과정들은 아주 희극적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후반부에 그가 유령으로 출몰하는 장면에서 독자는 공포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작품의 배경이 되고 있는 러시아 사회는 19세기 전반기 전제주의 하의 관료주의 사회인데, 이 당시에 러시아는 14개의 관등으로 분할된 관료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인공 아카키예비치는 거기에서 하급 관리인데, 그는 이러한 관료제 사회에서는 인간이 아닌 관등이 그 사람으로 인격화돼서 물신화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보다 직접적으로는 이렇게 물신화된 관료주의 사회에 대한 비판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아카키예비치에게 있어서 외투는 마치 여성이라는 성을 상징하는 대상으로도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러시아에서 외투라는 단어는 여성 명사이고, 배우자가 없는 아카키예비치는 마치 자신의 애인이나 아내를 대하듯이 외투를 대하고 외투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가 고골 역시 독신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이러한 작가의 성적인 환상이 아카키예비치의 형상을 통해서 반영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출연 권영훈, 김세한, 이원상, 김창기, 박경찬, 김호정, 전태열, 박웅선, 이영아, 이주희, 홍희숙, 김창렬, 김은아, 박희은, 정영웅, 기술 김태호, 효과 이용문, 정현재, 음악 오혜원이었습니다. 권윤의 연출, 정진아 극본, 고골 원작의 외투 마지막 회를 마칩니다.